시니어 건강의 기본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 시니어 건강은 사실은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이제 노화에 따라서 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 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따지기보다 부족하지 않게 고루고루 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긴 또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뭐 말씀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 남녀 모두 사망률이 올라가고 남성분들의 사망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당뇨 위험, 뭐 심혈관,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늘상 평생 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실 뭐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 젊은 사람이랑 이제 시니어에 속하시는, 곧 시니어가 되거나 시니어에 속하신 분들은 어 우리 몸에 있는 영양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인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먹는 만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 평균이 한 60kg 정도 나간다고 맨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킬로그램당 뭐 1g 정도 해서 하루에 한 60g 정도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니어 분들은 60g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양이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최소 1.2에서 1.3, 권고하는 건 한 1.5배 정도를 젊은 사람보다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 60kg인 젊은 사람이 60g 단백질을 하루에 먹는다고 치면 시니어 분들은 한 90g은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해야 젊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육이 빠지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몸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감소하는 것들을 어 단순 노화라고 부르지 않고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육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이런 성인병이라든지 사망률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육의 감소도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콜라겐 할 때라든지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효소도 마찬가지고 다 단백질이죠. 그런 것들이 25세 정도 되면, 뭐 좀 빠르게 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5세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내 몸에 있는 단백질 총량의 정점을 찍은 거다. 25세가 지나가면 해마다 1%씩 계속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근육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50세가 넘어가면 1%가 아니라 1.5%, 2%씩 빠집니다. 그리고 60, 70대가 되면 그 이상 빠지겠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근육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근육은 빠져나가는데 효소도 없어지다 보니까,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효소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효소가 충분해야 되는데 소화 효소도 줄어들다 보니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강아지가 자꾸 전선을 물어뜯어요. 예를 들어서 전선을 자꾸 물어뜯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타이르는 거, 전선을 아예 물어뜯지 못하게 환경을 바꾸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강아지 인형에다가, 강아지 인형 입에다가 전선을 일부러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린 다음에 머리를 때리면, 강하게 때리면
그걸 본 강아지는 전선을 안 물어뜯습니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는데요. 어 단백질을 먹었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기억이 있다 보면 그 음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게 인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소화 효소가 부족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은 빠져나가고 있고 고기나 단백질 이런 것들은 갈수록 먹기가 싫어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효소도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뼈마디가 시려오고 아파오고 어 인제 앉았다 일어나기가 불편해지고 허리가 계속 아프고 하루 종일 조금씩. 그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게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이런 '단백질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시니어들의 일상의 불편함들이 어떻게 보면 근육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백질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것은 소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같이 먹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과도한 양이 아니라 좀 나눠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부담 없이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줘야 의무적으로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주로 인제 섭취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죠. 밥, 빵, 떡, 전. 전 정말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고기 이런 거를 점점 먹기가 싫으시대요. 그러면서도 인제 항상 드시는 게 인제 뭐 이런 한국 고유 정서에 맞는 음식들 떡, 전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맛있잖아요. 맛있기도 하고 만만하고 값도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보면 정말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많고 또 기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인제 탄수화물 이런 지방 섭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 지방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음 우리 뼈 자체가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뼈가 단단하다는 뜻인데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선 칼슘 같은 뭐 이런 미네랄 섭취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절 자체, 그 뼈 자체가 근육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하듯이 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망치로 철을 내려치듯이 뼈도 옆에 있는 근육의 어 압력, 물리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육이 빵빵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육이 부족해서 느슨하게 되면 뼈가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충분해야 뼈도 구멍이 안 뚫린다. 요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제 코어 근육이라 그러죠. 이 몸의 중심을 이루는 이런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뭐 이런 어 척추 주변 근육이라든지 목 주변 근육 요런 흉측근 뭐 이게 다혈근, 회전근 요런 몸의 중심을 이루는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쪽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척추나 목뼈를 보면 통으로 된 뼈가 아니라 우리 대퇴부 같이 이렇게 통으로 된 뼈가 아니고 작은 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어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스펀지 같은 형태로. 원래는 젊었을 때는 어 이게 오전에 아침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막 걸어 다니고 오래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 중력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눌려 가지고 또 저녁 때쯤에는 이렇게 눌려 있다가 다시 이렇게 누워서 자면 이렇게
다시 스펀지가 복원돼서 이렇게 펴지고 요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인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게 수축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키가 나 옛날에는 뭐 몇이었는데 키가 좀 줄었어. 뭐 한 1 센치, 2 센치 이렇게 줄었어. 이러는 게 이게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간판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키가 좀 줄어든다. 그 이런 근육들이, 중심을 이루는 근육들이 인제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들이 얌전하게 있다가 인제 틈이 생기면 인제 삐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우리 목이나 뼈는 뒤로, 우리 지금 얼굴 쳐다보는 앞과 반대 뒤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이 앞으로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딱 막혀 있기 때문에. 항상 디스크는 뒤로 터지게 돼 있다. 뒤나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고렇게 터지는데, 이런 근육이 어쨌든 충분해야 그런 디스크 증상도 어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 요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허리가 좀 아프다, 막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가 아닌 그런 상태면 이 코어 운동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자세, 뭐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앉아 있을 때도 제일 편한 자세, 지금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뒤로 기대어, 소파에 뒤로 기대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자세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 좋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뒤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90 도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렇게 뒤로 기대어 눕게 되면 뒤로 터지기 쉽게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가 뒤로 터지기 쉽게, 뒤로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90 도로 딱 앉아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에서 머리가 딱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제 머리가 엉덩이 끝보다 뒤로 가 있으면 이거는 하중이 몇 배로 인제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인제 디스크가 잘 생길 수 있다. 특히 인제 근육이 많이 빠지신 분들 상태에서는 훨씬 젊었을 때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간단한 거는 그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걷는 거. 걷는 것도 이렇게 허리 뒤에 그 허리뼈 양옆에 보면 단단한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손을 갖다 대고 한번 걸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생각보다 걷기만 해도 허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걷는 것도 허리의 그 근육 강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충분하게 걷는 것만 해도 당뇨도 예방되고 코어 근육도 은근히 강화가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좀 걸으셔라. 그 정도만 해도 뭐 뛰 있는 거는 관절에 오히려 또 무리가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여유가 되고, 인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인제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뛰고 이러면 또 뭐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근육 감소가 되면 당연히 당뇨가 잘 오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결국에 세포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되는 거죠.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최근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간에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부족할 때 간에서 다시 꺼내 주는 이런 사이클이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했을 때는 이제 피하 조직에 또는 내장 지방 형태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육이 우리가 먹은 당을 에너지화를 하는 공장이다. 근데 그 공장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폐업을 하게 되면 당이라는 원재료가 남아 돌게 되죠. 그러면 어 혈당 자체가 인제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살도 찔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간에 저장됐다가 간에 쌓을 곳이 없어. 그러면 내장, 피하 지방 이런 데다가 축적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높은 혈당, 그 혈당이 지방 형태로 간 또는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고 그 내장 지방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염증이 결국에 세포막 인슐린 수용체를 또 손상시키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더 결합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에 근육 감소로 시작해서 당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당뇨 전 단계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당뇨 전 단계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저하되면 즉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기초대사량은 근육에 비례하니까 기초대사량이라 하면 우리가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이죠. 내가 이제 잘 때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숨을 쉬고 대사를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한 1000, 뭐 2, 3, 400, 남성분들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2000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육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 하여튼 보편적으로 한 1200 이상은 된다. 그래서 뭐 요런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그것조차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원이 축적되고 중성지방, LDL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치매 확률이 또 증가하게 된다. 이 60세 이상 환자, 뭐 하루 권장량, 뭐 이제 뭐 이렇게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이겠죠. 약 50g 이상을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 봤더니 치매 확률도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로 이제 순발력 저하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근육이 크게 두 가지 형태,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돼서 근육이 감소하게 될 때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주로 좀 많이 빠지게 돼서 이런 이렇게 막 넘어지려다가도 젊을 때는 탁 균형을 잡았다면 이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그래서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육, 속근이 많이 빠져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 호르몬 자체도 단백질이죠. 효소, 호르몬, 뭐 근육, 이 전부 머리카락, 이 전부 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호르몬도 부족하게 되고, 우리 인체는 호르몬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명령, 세포가 활동하라는 이런 명령, 어, 신호 체계가 없으면 개판이 되겠죠. 도로에 그 제가 출근할 때 터널을 3개를 통과하거든요. 구룡 터널, 뭐 매봉 터널, 요런 거를 터널에가 출근하는데 그 차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 신호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난장판. 출근하는데 뭐 한 3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신호 체계가 약해진다. 즉 신진대사가 약해진다. 이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거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게 되고, 걸리면 잘 안 낫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인슐린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인슐린 10개 가지고 모든 뭐 혈당 체계가 잘 관리가 됐는데, 이제 저항성이 생기니까 15개가 있어도 10개 있을 때보다 뭐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 그런 걸 우리가 비유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에만 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가 될수록 밝혀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인슐린의 저항성입니다. 결국에 이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치매도 잘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때로는 그 저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뇌에서 생기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뇌 신경세포의 구조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슐린 분해 요소는 인슐린도 분해하지만 과도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많은 상태가 되면 그거 먼저 분해한다고 과도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일이 막 10가지 15가지가 있으면 결국에 5가지 10가지는 내일로 미뤄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인슐린이 많으면 그거 분해한다고 치매 일으키는 단백질을 분해를 안 해. 그럼 걔가 하루 이틀 반복이 돼. 그럼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변형이 일어난다. 뇌 신경세포를 이루는 구조 단백질이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과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조가 뒤틀려요. 변형이 일어나. 그러면 타우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변형이 되면서 그게 치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인슐린 저항성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육의 감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호르몬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숙면을 도와주는 또 멜라토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그럼 멜라토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숙면을 못 하는 거죠. 숙면을 해야 방금 또 오늘 뇌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뇌 척수액이 뇌를 씻어내는 이런 작용 그런 것들이 숙면 깊은 잠에 들어서야 그게 나와 갖고 워싱을 합니다. 왜냐하면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야 뇌세포 사이가 뇌세포가 우리가 숙면에 들어갔을 때 세포가 약간 축소가 돼요. 이 세포가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숙면에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가 이렇게 약간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 이 사이사이 길이 조금 넓어지게 되겠죠.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 지나다니면서 노폐물을 회수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숙면에 못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가 축소를 안 하죠.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럼 뇌척수액이 지나갈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음, 그런 식으로 우리 뇌 기능이 이렇게 쇠퇴할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부족은 많은 일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뭐 이런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정력과도 마찬가지죠. 단백질의 부족은 남성의 정력과도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력 약한 거 자꾸만 뭐 이렇게 정력에 좋은 거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근육이 안 빠지게 관리를 해야 정력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다이어트도 아까 당뇨하고 이게 또 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게 에너지화가 돼야죠. 근육에 의해서. 근데 그 근육이 줄어드니 에너지화가 안 되고 축적이 된다. 지방 형태로. 그러면 그게 체지방이 늘어나는. 옛날에는 밥 2공기를 갖다가 다 에너지화를 하고도 모자라 가지고 30분 뒤에 돌아서면 꼬르륵거리던 내가 한 4, 50년 지났더니 밥 1공기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가지고 그것도 다 에너지화 못하고 이제 축적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죠. 근육이 빠져서.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매일매일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못해도 걷기 정도만 하더라도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바로 우리 뉴트리지 365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뭐 저탄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쁜 방법이라기보다 오래 하면 안 되는 방법이죠. 저탄고지 같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저탄고지인데, 그게 하는 메커니즘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기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 우리가 물린다 그러잖아요. 막 표현을 물린다고 하는데, 그게 느끼한 느낌 플러스 포만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배가 물론 부른 것도 있겠지만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걸 많이 못 먹는 게 포만감 호르몬이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원리입니다. 저탄고지. 탄수화물 적게 먹고 기름을 먹으면 그 기름에 의해서 포만감 호르몬이 나와서 배가 안 고프게 계속 그걸 유지하게끔 하다 보니 안 먹어서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 자체가 장기간,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상 하게 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에 이런 과도한 지방 섭취에 의해서 뭐 LDL이 올라간다.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 말은 염증이 많이 생긴다, 몸에. 그러면 결국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까지 이어진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하는 거야 큰 뭐 데미지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할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탄수화물 당연히 아니고 지방도 길게 할 건 아니니까 단백질로 해야 된다는 말이고, 단백질 섭취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다. 하버드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어,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 단백질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당연히 먹은 사람이 좋더라. 근데 주목할 것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이슈가 없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드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지만 단백질을 안 먹은 사람보다, 근데 일부 질환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가더라,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더니. 그래서 결론이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먹어라, 근데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식물성 단백질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콩하고 쌀이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콩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저렴하면서 고소하고 맛도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콩을 참고할 것이,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 콩 자체가 많이 먹었을 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콩 단백질 안에는 트립신 저해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콩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를 막는 게 있어요. 이 콩 안에 단백질도 많지만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를 막는 성분도 같이 있더라. 그 콩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불편하죠. 근데 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뭐 동물성 단백질이죠. 소라는 동물한테서 이제 얻어낸 우유를,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추출한 거니까 동물성 단백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에는 락토즈라고 하는 유당, 어, 유당이라는 게, 우리 몸 인간은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없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는 많은데 어, 이 탄수화물, 물론 유당도 탄수화물이지만 일반적인 이런 뭐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은 유당을 잘 분해를 못 하거든요. 유당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우유를 좀 먹었던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 유당 소화 능력이 좀 있는 편인데,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어릴 때부터 잘 못 먹고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당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사 형태로 그냥 그대로 어, 내보내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유를 이용을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사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미네랄도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이고, 쌀 단백질은 쌀 눈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식사 때 먹는 쌀에는 단백질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에는 실질적으로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쌀 눈에서 이렇게 추출한 형태의 단백질이고, 이 추출할 때 같이 나오는 성분 중에 또 인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죠. 뭐 뇌에 좋은, 머리에 좋은, 학습할 때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또는 이런 숙면을 도와주기도 하는, 기분 정서적인 멘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가바라는 또 좋은 물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혈압, 지구력, 뭐 남성 기능, 뭐 이런 것과 또 연결되는 옥타코사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 그 다음에 뭐 잇몸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을 잘 해소시켜주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송혜 선생님이 오랫동안 뭐 광고했던 그런 제품, 잇몸 관련 제품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쌀 단백질에 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식물성인데 쌀 단백질은 그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 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소화 효소율이 굉장히 높은, 원래 단백질 자체가 어, 뭐 반찬 뭐 이런 게 뭐 몇 점 이렇게 먹는 것 정도는 단백질이 워낙 부족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단백질화된 제품들을 섭취하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속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맛있게 드시려고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적게 타서, 적게 타는 게 어느 정도냐면 탔을 때 되직하면 적게 탄 거예요, 물을. 그냥 물을 되직하게 타서 드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소화 잘 되시는 분들은 되직하게 타서 맛있게 하면 이제 맛있죠. 향도 진하고 맛도 진하게 나니까. 그러면 되는데 어, 단백질은 분해가 되려면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백질 분해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물 우리 제품을 가지고 물에 주로 이제 타서 드시게 되는데, 물을 충분히 타서 드실 한 우리 시니어 분들은 한 뭐 200, 최소 250은 되게 250에서 한 300에서 뭐 많게는 350까지, 소화가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해서 아주 찰랑찰랑거리게 묽게 타서 드시면 속이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실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 쌀은 어쨌든 이런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이고 유당이 없고, 그다음에 대장에서 부패돼서 어, 이 우리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서 결국에 여러 가지 또 성인병들을 유발시키는 어, 원인 물질 중에 하나, 뭐죠? 바로 글루텐이죠. 글루텐이라는 이런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단백질이 없다, 쌀에는. 그래서 어, 굉장히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 제품이 특히 맞는 이유 자체가 음, 흡수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흡수가 빨라서 이 식사 대용이나 이런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근육 보존 이런 것들에 유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감마 오리자놀, 가바, 뭐 옥타코사놀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또 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은 한 가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총 세 가지의 단백질이 있죠. 쌀이 제일 많고 15g 이상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난황 단백질도 이제 들어가 있죠. 이 난황 단백질은 이제 계란 노른자에 주로 이제 있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모든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쌀 단백질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이 신경 기능, 특히 뭐 이런 뇌 기능, 이런 성장을 돕는 두뇌 식품으로도 또 알려져 있죠.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 우리 뉴트리지에 들어있는 나당 단백질에 굉장히 풍부하고, 이 포스파티딜 콜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막,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반드시 막이 있습니다.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다, 포스파티딜 콜린이. 그래서 이 세포의 안정성, 그 다음에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고, 이 또 이제 간 건강에 굉장히 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 결핍이 되면 또 지방간이 잘 올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지방간이 또 감소하는 또 연구 결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라든지 뭐 집중력, 이런 인지 능력, 이런 과 연관이 또 되어 있는 게 또 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뭐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이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니까 그 구성하는 물질을 원재료가 충분하니 당연히 세포 재생도 잘 되겠죠. 염증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인 뉴트리지의 마지막 퍼즐 스피루리나입니다. 스피루리나. 보통 이제 해조류의 일종인데 가장 유명한 뭐 클로렐라도 있습니다만, 클로렐라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합니다. 스피루리나가. 그래서 이제 우주인의 식량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스피루리나의 핵심 지표 성분이 바로 피코시아닌이라는 파란색 색소입니다. 천연 파란색 색소인데, 이게 근육 피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 염증 작용이 있고, 운동했을 때 그 근육에 생기는 과다한 이런 활성산소, 염증, 이런 것들을 또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피코시아닌이. 그다음에 SOD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또 증가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지질 과산화, 우리 세포 막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글루포라는 혈당, 혈관 안에 있는 당을 세포로 넣어줄 때 그냥 그게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길이 있겠죠. 길, 통로. 그 통로가 이제 글루포라는 이 수송체인데, 이런 것들이 발현이 많이 되게끔 해준다. 그 말은 혈당을 빨리빨리 에너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육 글리코겐 저장량을 좀 늘려준다. 우리 물류 창고 캐파를 좀 늘려준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에너지 공급이 좋아져 가지고 피로를 좀 덜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근육 단백질 분해와 이제 관련된 유전자, 근육 분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감소시켜 준다. 근감소가 좀 덜 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량, 운동 출력을 또 증가시켜 준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백질을 사용해서 완벽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조합으로 된 뉴트리지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않죠. 단백질 세 가지와 함께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류신 이런 거를 뭐 네이버나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류신만 따로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고 국내도 있고, 보면 비용이 비싸죠. 근데 뭐 정제 형태든 가루 형태든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부원료, 부영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뭐 500ml, 1000ml짜리 류신 제품 보면
사실 반 이상이 부영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양이 얼마 안 돼요. 몇백 미리가 안 됩니다. 근데도 굉장히 뭐 값이 비싸죠. 근데 우리 뉴트리지 365 한 포에 류신이 2200mg가 넘게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럼 얘가 뭔데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 근육을 합성시키는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근육을 폭발적으로 생성시켜주는 아미노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BCAA라는 이런 형태로 뭐 유신을 포함해서 이런 아미노산 BCAA가 굉장히 유명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단백질과 함께 BCAA는 필수적으로 추가로 섭취를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좀 바뀌어서 그 중에 더 핵심인 류신만 따로 이제 빼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제품에도 류신이 2200mg가 넘게 들어가 있다, 한 포에. 그래서 이런 근육 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이고, 근손실을 방지해주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이고, 소량만 섭취해도 마치 단백질을 많이 먹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시니어 분들의 근육 합성을 도와준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저단백 플러스 류신을 드신 분과 그냥 단백질만 많이 드신 분,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반드시 암모니아라는 부산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근데 그 암모니아가 제때 배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전신을 다 공격할 수 있죠. 그 암모니아가 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암모니아가 어, 이제 뭐 주목받은 적도 있는데, 근데 암모니아가 위험하니까 단백질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암모니아가 무서우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져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신이다. 단백질을 적게 먹어도 류신이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g 정도 있다고 치면 한 포에 4배 정도 튀겨주는 거죠. 마치 15g을 먹었지만 60g을 먹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실제로 몸에 들어온 거는 15. 그러면 암모니아 생성률도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한 부담은 확 줄이고 근육은 또 확 늘려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 류신이 222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먹는 식사로 잘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돈도 많이 들지만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그 밖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두부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안 싸죠. 두부도 돈도 비싸지만 지방도 많이 있고, 치즈도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나 나트륨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 뉴트리지 한 포 같은 경우는 칼로리도 굉장히 착하죠. 뭐 111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평균, 남녀 평균 60kg 성인이 기초대사량이 한 1400 정도 되니까 뭐 하루 3포 먹어도 30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숨만 쉬어도 1400은 소모가 되는데 3포를 먹어도 3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사 대용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있지만 이런 근육을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대용이 아니고, 식사는 식사대로 드시고 이거는 식간에 또 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식후에 드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야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되고 보존이 되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물과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분도 충분히 드셔야 가수 분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소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 효소랑 좀 같이 드셔라. 그럼 효소를 어떤 효소랑 드실 것이냐. 뭐 그렇다고 맨날 뭐 회스탈 같은 이런 정제 효소랑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제 효소 같은 경우는 내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화제가 없으면 속이 너무 불편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포멘자임 Q 같은 경우는 내성이 없는 활성 발효 효소를 썼기 때문에 매일 여러 개를 드셔도 문제가 없다, 내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 효소의 힘조차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효소의 힘을 보통 이제 역가라고 하는데, 알파 아밀라제, 그다음에 프로테아제가 굉장히 착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힘이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효소 표기 법상 이 알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두 가지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지방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파제 같은 경우는 사용 표기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지방분해 효과까지 있다는 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효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콤부차가 있고, 이제 28가지의 복합 슈퍼푸드 복합 발효 요소가 있고, 15가지 곡물 발효 요소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함유된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뭐 발효 요소 하면 뭔가 그런, 이제 우리가 학습이 또 돼 있잖아요. 뭔가 뭐 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좋은데 뭐 인체에 조금 안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뭐 천년이라서 뭐 발효 요소라서 안심할 수 있지만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 그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효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발효 천연 유래 발효 효소 같은 경우는 안심도 할 수 있지만 기능도 훨씬 강력하다. 음. 그래서 일반 정제 효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큰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 콤부차, 첫 번째 콤부차 효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콤부차라는 게, 그 드셔보시는 분들은 뭐 키워보신 분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 스코비라고 해가지고, 스코비가 뭐냐면 유산균, 초산균, 그 다음에 효모, 이런 균들이 공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막같이 되어 있거든요. 막같이. 그게 이제 보면 걔네들 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에 이로운 균들이 서로 모여 사는 그 생태계예요, 생태계. 음. 그러면서 이 초산균이나 효모가 이 탄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콤부차를 드셔보시면 약간 탄산기가 있습니다. 음료수 유명하죠. 우리 뭐 특히 이런 서양 셀럽들이 이런 이너뷰티적인 관점에서 이 콤부차를 굉장히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콤부차는 이너뷰티적인 이런 기능도 있지만 그 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 항산화 효소도 많고 소화 효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콤부차를 핵심 효소로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이너뷰티적인 느낌, 이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기산, 유기산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항암 효과가 있는 유기산도 있고, 피부에 좋은 유기산도 있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유기산도 있는데, 이런 특히 단쇄지방산의 일종인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발효 후에, 발효 전보다. 그다음에 숙신산 같은 경우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발효 전에는 없다가 발효 후에 생기는 대표적인 항암 유기산 중에 하나죠. 그게 콤부차에 풍부하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폴리페놀, 이것도 발효 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 슈퍼푸드를 또 발효한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항산화라든지 정장작용,
이 소화를 돕는 정장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발효 효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넣는 목적은 혈전을 분해하는, 피에 있는 노폐물, 찐득한 찌꺼기, 피떡이라고 또 그러죠. 그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브린, 어, 용해 효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가바나 어,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서 이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이기도 합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 이것 자체가 이 칼슘 흡수를, 그러니까 유리 칼슘을 해소시켜 가지고 이 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입니다. 요게 또 우리 곡물 발효 효소를 통해서 발효 과정 중에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어, 이 내독소라 해서, 내독소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디 안에서 생기는 독소라 이런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장 안에 있는 나쁜 균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 네, 그래서 그 조각 자체도 살아있을 때는 나쁜 놈이지만 그 시체 조각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그게 시체 조각 자체가 우리 인체 입장에서는 독소다, 독소. 그걸 이제 내독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런 내독소 요런 것들도 우리 효소를 드시게 되면 또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랑 또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또 이래 커큐민이 되겠다. 커큐민 자체도 단백질 분해 작용을 좀 억제를 하고 근육 세포를 어, 늘려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소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도 증가시켜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뭐 이제 우리가 늘상 뭐 여러 번 들었던 산화 스트레스 감소.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커큐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포뮬러인데요. 엑스포뮬라는 이제 단세지방산 제품이죠. 그다음 뭐 부티르산, 아세트산,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요런 세 가지의 복합 단세지방산 제품인데요. 단세지방산 자체가 굉장히 기능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어, 근손실, 근육 합성, 근육 유지, 보존 이런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 역시 근손실 예방 및 근육 강화 이런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몇 가지 아주 유명한 논문들을 인용을 좀 해온 것이고요. 내용 자체가 살펴보면 노화 관련 근손실을 완화한다. 그다음에 이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인자, mTOR 관련 이런 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대사를 단백질 대사를 좋게 해가지고 근기능을 개선한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항피로, 피로를 개선하는 게 효과도 좀 좋고, 그 다음에 근육, 뭐 글리코겐 이런 것들도 이제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골격근 항상성 원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제 그 성질이죠. 초산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다음에 이 포도당 대사를 증진시키고, 부티르산, 낙산이죠. 이 같은 경우는 염증과 자가포식을 억제해서, 자가포식이라는 게 우리 세포가 이 세포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또 이 인슐린 대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근육 감소도 이어지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근육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프로피온산이 도와줄 수 있다. 우리 엑스포뮬라 제품에는 초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이 모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세지방산 이런 해외 제품이나 국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낙산 한 개만 들어있잖아요. 보통 낙산 하나만 있거나 해외는 주로 낙산을 합성하면 어, 활성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단세지방산도 마찬가지로 뼈 건강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단세지방산 투여하고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해보니 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런 뭐 폐경 이후에 염증에 의한 골 손실을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뼈를 부셔서 칼슘을 혈액으로 공급하는 파골세포가 있죠. 당연히 뼈 건강은 어떻습니까? 조골세포가 많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가 좀 활성이 과도하게 많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단세지방산. 쓸데없이 뼈를 자꾸 부수는 걸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부티르산, 프로피오산 자체가 이런 면역 조절까지 파골세포 생성을 억제하고 뼈를 부순 세포를 좀 억제를 하고 면역 조절을 해가지고 골 손실을 예방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 이렇게 뼈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하자면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된다. 단백질은 속 더부룩하다고 뭐 이렇게 저희 제품이 더부룩하다는 게 아니라 단백질 자체에 이런 불편한 이런 감정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아우 난 단백질은 안 맞아서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이렇게 피하시게 되는데 방법이 따라서 그걸 달라질 수 있다. 물을 충분하게 타서 드셔라. 그래야 많은 성인병들이 예방이 되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근육이 불편하면 뼈가 안 좋아지고 뼈가 안 좋아지면 움직임이 덜해지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채워지면 뼈가 건강해지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물리적인 이런 건강까지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된다. 호르몬, 항체, 머리털, 피부 전부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꼭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정말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어떤 제품과 비교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단백질 자체도 풍부하고 쌀 단백질, 비싼 단백질에 난황 단백질이 더 비싼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류신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은 효과를 낼 수 있는 4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그런 유신도 2200ml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과 함께 소화효소 자체도 정말 좋은 여러가지 좋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또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뮬라 자체도 이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잘 활용해서 드시면 근손실도 막고 건강한 우리 시니어 라이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는 마치는 걸로 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